자, 확률 계속 한번 이어서 해볼게. 지난 시간에 확률 했었네. 확률에서는 크게 계산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었고, 뭐 어떤 거 있었어?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 세 가지가 있었어. 그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수학적 확률이라고. 그치? 수학적 확률이 제일 중요하고, 수학적 확률은 어떻게 계산했었지? 어디 보자. A가 일어날 확률 기호로 PA라고 써줄 거고. 그래서 기호 쓰는 거 계속 해. 그래서 귀찮아하지 말고. 자, 유연석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즉 전체 경우의 수분의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따져줘가지고 수학적 확률을 계산해줬었어. 맞지? 자,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확률 이름도 붙여줬었네. 자, A 합집합 B는 이제 앞으로는 합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그치? 그래 놓고 뭐라고? A라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 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자, 이 녀석은 곱사건이라고 하고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생각해 줄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배반. A랑 B가 배반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A랑 B랑 교집합이 공집합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배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 있었지? 여사건. A 여집합 되는 걸 우리는 A의 여사건이라고 하고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야. 그래서 전체 표본 공간에서 A를 빼게 될 거란 얘기야. 알겠어요? 끄덕끄덕 하는 거 봐.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확률의 덧셈 정리 해볼 거야. 확률의 덧셈 정리. 자, 확률의 덧셈 정리는 뭘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얘기를 하냐? 확률의 덧셈 정리. 자,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게 확률의 덧셈 정리야. 그래서 P에 A 합집합 P하고 표현을 할 거고. 그래서 자, 확률을 계산하는 거니까 우리는 방금 했던 이 수학적 확률 계산하는 방법대로 이 녀석을 계산해 볼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해주면 될 거야. 그치?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 어떻게 했었지? 집합 파트에서 A의 원소의 개수도 더하고 B의 원소의 개수도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빼서 만들어졌었어. 맞지? 자, 그 녀석을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각각 이렇게 세 개로 뭉탱이로 쪼개줄 겁니다. 그럼 앞에는 NS분의 NA 하고 나올 거고 두 번째 거는 NS분의 NB 하고 나올 거고 세 번째 거는 NS분의 N의 A 교집합 B 모양으로 나오겠네. 글쎄, 그때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줬으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일 거라고. 글쎄, 자, 얘는 뭐가 되겠어? B가 일어날 확률일 거라고. 거기다가 뭘 빼주겠대?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 빼서 계산을 하겠대. 알겠어요? 자, 이게 바로 확률의 덧셈 정리. 알겠습니까? 확률의 덧셈 정리. 특히나 A랑 B가 서로 배반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A랑 B랑 배반이라는 이게 무슨 얘기라고?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그치? 자,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공집합이 돼버렸어? 얘가 공집합이 돼버렸어. 그치? 얘가 공집합이 되면은 공집합이 될 확률은 0이니까. 그치? A 합집합 B의 확률은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랑 B가 일어날 확률 더해서 계산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는 기본적으로 A가 일어날 확률이랑 B가 일어날 확률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 빼서 계산하는 건데 배반이라고 하면은 두 개 확률 그냥 더해서 계산해도 상관없겠다는 얘기야. 그치? 자, 특히 또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여사건은 자, 표본 공간에서 A 빼주는 거니까 표본 공간이 일어날 확률에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빼주면 되겠네. 근데 표본 공간이 일어날 확률은 뭐라고? 확률 제일 큰 값이니까 1 나오고 거기서 A가 일어날 확률 빼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그치? 이게 바로 확률의 덧셈 정리.
자, 그래서 51페이지 맨 위에 있는 확률의 덧셈 정리 2개 공식 나왔지.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 3개쯤 쳐놓고 6번의 확률에도 별표 3개쯤 쳐놓읍시다. 중요해. 알고 있어야 돼. 자, 별표 다 썼으면 뒷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네. 자, 필수 6번부터 볼 거야. 필수 6번. 자, 필수 6번부터 봐주면 여기다 할까? 두 사건의 A, B에 대해서 A가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3이고 B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고 P에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3하고 나왔을 때 P의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래서 우리 방금 했던 거 가지고 한번 해볼 거야. 자, 얘 보니까 각각 교집합에 여집합이 됐어. 각각의 여집합이 됐어. 우리 이거 어떻게 썼지 우리? 기억나? 기억났으면 좋겠다. 드모르간 법칙 있었지. 드모르간 법칙 뭐였어? 여집합으로 묶어주면은 가운데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뀌었잖아. 맞지? 드모르간 법칙. 자, 그럼 요거는 여집합에 대한 확률이니까 어떻게 계산할 거라고? 1에서 P의 A 합집합 B의 확률 빼가지고 계산할 거라고. 걔가 지금 10분의 3하고 나왔대. 그치? 자, 그래서 A 합집합 B의 확률이 10분의 7하고 나오는구나 하고 계산될 거라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교집합의 확률 구하랬으니까 우리는 확률의 덧셈 정리로 A 합집합 B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될 거라고?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 빼서 계산할 거야. 이렇게 써주고. 그치? 자, A 합집합 B의 확률은 10분의 7이었으니까 10분의 7은 A가 일어날 확률 10분의 3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 2분의 1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 빼주면 되겠다. 자, 요거 넘어가고 요거 넘어오자. 자, 그러면은 A 교집합 B가 될 확률은 10분의 3에다가 10분의 5 더한 다음에 10분의 7 빼서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10분의 1이구나 하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단순 계산. 자, 두 번째로 가보자. 두 번째 필수 7번으로 가면 자,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2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낼 때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래서 7번 보면 1부터 20까지 중에서 한 장을 꺼낼 때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이랬어. 제발 이름 붙여. 나중에 헷갈려 너네. 자, 그래서 때 앞에가 이제 표본 공간이야. 그래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20장 중에서 한 개 뽑는 거니까 20개 하고 나올 거고. 맞지? 자,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사건 A를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사건 B를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사건에다가 이름부터 붙여줄 거야. 그치? 자, 그럼 이제 가운데가 또는으로 연결됐으니까 우리는 뭘 찾고 싶어? A 합집합 B, A 합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찾고 싶어. 또는 무조건 합사건이라고. 그치? 또는 무조건 합사건이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 빼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다고. 자, 그럼 A가 일어날 확률 한번 구해보자. 전체 경우의 수는 20이고 3의 배수는 1부터 20까지 3의 배수 중에서 하나 뽑는 게 그치? 3의 배수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3의 배수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나와? 3, 6, 18이니까 6가지 나오고 자, 4의 배수는 5가지 나오고 거기서 교집합이니까 3의 배수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인 거 뽑는 거야. 3의 배수면서 동시에 4의 배수니까 몇의 배수겠어? 12의 배수가 될 거라고. 그래서 1부터 20까지 해서 12의 배수는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20분의
10이니까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계산되겠다고. 알겠지? 자, 그 뒷페이지 필수 8번도 한번 볼 거야. 자, 8번 봐주면은 흰 공 4개랑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의미로 2개를 꺼낼 때 모두 같은 색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그럼 때 앞에가 전체 사건이야. 지금 어떻게 했지? 전체 사건은 흰 공 4개, 검은 공 5개. 즉, 총 9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게 전체 사건이야. 그치?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9개 중에서 2개 꺼내는 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될 거라고. 맞지?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9 곱하기 8, 2 곱하기 1이니까 4, 9, 36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되고, 자, 모두 같은 색을 뽑을 거야. 그러면은 모두 다 흰색이거나 모두 다 검은색이면 되겠네. 그치? 자, 방금 읽었던 거 다시 한번 기호로 써보면 모두 흰색 또는 모두 검은색 나오면 되겠다고. 맞지? 자, 그래서 우리는 A라는 사건을 모두 흰색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얘기할 거고, B라는 사건을 모두 검은색 나오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볼 거야. 자, 그럼 얘가 일어나거나 또는 얘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뭘 찾을 거라고? A 합집합 B, A 합사건 B의 확률을 계산해 주는 거고, 자, 이 녀석은 어떻게 계산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 빼가지고 계산할 거야. 자, 그러면은 A가 일어날 확률은 아까 했던 듯이 9 컨비네이션이 9개 중에서 2개 뽑는데 흰 공만 2개 뽑힐 거래. 그러니까 흰 공 4개 중에서만 2개 뽑아주면 되는 거고. 그치? 더하기 검은 공은 9개 중에서 2개 뽑을 건데 검은 공 5개 중에서만 2개 뽑아주면 돼. 그치? 빼기. 자, A 교집합 B는 뭐가 될까? 2개를 뽑았는데 둘 다 모두 흰 공이면서 동시에 검은 공일 수 있어? 없어.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A랑 B는 겹칠 수 없다고. 그치? 그러니까 서로 배반이라고. 그러니까 교집합의 확률은 0 나올 거라고. 이제 자, 그래서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대. 자, 그래서 얘는 계산하니까 36분의 4, 3, 2, 1이니까 6 더하기 36분의 10 하고 나와서 36분의 16 4로 약분하는 거니까 9분의 4 모양으로 나오겠다. 알겠어요? 이렇게 계산. 자, 그 다음 9번으로 가자. 6건에 대한 확률입니다. 6건에 대한 확률도 한번 풀어볼게. 6건에 대한 확률. 자, 흰 양말 4켤레랑 빨간 양말 3켤레가 들어있는 서랍에서 흰 양말 4켤레랑 빨간 양말 3켤레가 들어있는 서랍에서 몇 개를 꺼냈어? 3개를 꺼낼 때 적어도 한 켤레가 빨간 양말 뜰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그치? 그래서 여사건은 이것처럼 적어도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여사건을 많이 사용할 거고, 그치? 우리는 항상 적어도 얘기 나오면 어떻게 할 거라고? 전체에서 아닌 거 뺄 거라고. 오케이? 전체에서 아닌 거 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할 거야? 전체에서 빨간 양말이 아닌 거 뺄 거니까 모두 흰 양말 나오는 거 빼서 계산해 주면 되겠네.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A라는 사건을 모두 흰 양말 나올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찾고 싶은 이 녀석은 모두 흰 양말이 나오지는 않을 사건을 구하는 거고, 그치?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이래서 모두 흰 양말 나올 사건을 빼가지고 계산을 할 거라고. 그래야지만 빨간 양말이 적어도 하나는 섞여 있을 거야. 맞지? 자, 그럼 1 마이너스 얘는 어떻게 계산해? 때 앞에가 전체 사건이야. 그러니까 7개 중에서 3개 뽑는 게 전체 사건. 7 컨비네이션 3분의
자, A가 일어날 사건의 개수는 자, 빨간 양말 3개 중에서 모두 흰 양말인데 흰 양말 4개 중에서 3개 뽑는 경우를 빼면 되겠지? 그치? 흰 양말 4개 있으니까 4개 중에서 3개 뽑는 걸 빼버리자. 자, 1-73 뭐야? 7, 6, 5, 3, 2, 1 약분하니까 35분의 4C3 뭐야? 4 하고 되겠다. 그래서 35분의 31 하고 계산되겠다고. 알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셈정리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구나 정도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 풀면서 안 되는 거 있지 체크해보고 그 다음으로 가보자.